자, 안녕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188회. 미국이 이재명이 하고 문재인이 일당들 다 이제 미국 법정에 이제 세운다고 합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 하고요. 자, 미국이 한반도 불침 항모 개조 계획 뭐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일본과 유럽이 한국의 경제 식민지화, 과거에는 이거를 시장이라고 했는데 시장을 얻기 위해가 총칼로 밀고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의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끔 뭐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영상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저작권 포기하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메인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아 차단됐구나, 방송 또 경고 먹었구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 채널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남 나주에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 데이터 조작하고 뭐 그런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파 사이트들 이제 노딱 붙이고 신고하고 뭐 그런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검찰이 이거 수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4년 전부터 광고가 빠졌고요. 광고비 메인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10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자,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스파이 풍선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 중국 스파이 풍선 때문에 난리가 나자마자 바로 미 에너지부에서 기밀 보고서를 딱 이제 공개했는데, 야, 코땡땡 전염병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했다. 미국 메이저 언론에서 다 받아쓰고 전 세계 다 받았으니까 전 세계 반중 여론이 확산되고요. 중국산 불매 운동이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지겠죠. 앞으로 중국에서 만든 물건은 안 팔릴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업체들도 뭐 다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저희가 이게 벌써 이 뭐 1-2년도 뭐야. 몇 년 전부터 계속 중국 무너진다고 빨리 탈출하라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리고 작년 이맘때죠. 2022년 말 2023년 초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전염병 퍼져서 중국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완전 반신불구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전염병 퍼져가지고 뭐 지난 3년 동안 뭐 4억 명 가까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야 되는 거고, 중국의 돈줄 차단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의 자원 공급을 차단해가지고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죠.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한테 도발하게끔 그 모든 재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중국 회사 장비들 판매 금지시켜 버렸고요. 화웨이, ZTE 판매 금지됐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 중단시켜 버리니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5,700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삼성과 SK의 중국 반도체 공장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미국이 또 네덜란드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중국에 수출 못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앞으로 삼성과 SK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포기하고 나오면요, 중국의 반도체 수출도 하지 말라. 그리고 미국에 압력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은 처음에는 수출하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수출하면 수출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 하고 말이 이제 험악해지는 거죠. 그래 될 거면, 그러다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에 수출하면 뺨 따고 한 대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는 그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웨이 이 반도체 팔지 마라고 지금 미국에 압력 넣죠. 그러면 화웨이가 중국군에 들어가는 최첨단 제품을 대거 납품하는데 중국군 전차, 미사일, 함정, 전투기, 인공위성 등 이거 이제 성능 유지보수도 안 되고 성능 개량도 안 되고, 이대로 한 10년 가면요, 중국에 있는 모든 전자산업 괴멸하고 중국에 있는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미사일도 몇 년에 한 번 꼴로 이 뚜껑 열고 가라 안에 부품 갈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 국가가 된다. 이대로 10년 그냥 버티면은.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반도체 기술 뭐 자금줄 다 끊어놓고 굶어 죽게끔 고사를 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은요. 자, 미국 정부 연방 요원들한테
야 틱톡 삭제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틱톡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어. 틱톡을 삭제하면 거기다가 이제 광고 내는 업체가 줄어들겠죠. 뭐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 기술 뭐 다 씨를 말리는 겁니다. 자,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은요, 남북한 통일시키고 북중 접경 지역에 한국군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중 접경 지역에 한국군이 배치되면 중국군은 군비 증강하다가 경제가 붕괴됩니다.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 역할을 하면서 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막아줬기 때문에 만주지역에는 병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경찰 수준의 무력만 존재하고 전차, 장갑차, 뭐 전투기 등이 대부분 막 1세대, 2세대 오래된 것들밖에 없어요. 그거 전부 교체하려고 하면요, 반도체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돈 들어가. 중국 지금 돈 없는데 지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돼요. 군비 증강하면. 아까 반도체 업체가 5,700개가 왜 망했냐면은 이때까지 중국이 무제한으로 반도체에다가 돈을 쏟아부었는데 중국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쏟아붓는 그 자금을, 지원금을 끊었다고.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군비 증강해? 군비 증강하다 가랭이 찢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요, 무기를 지금 대량 구매하죠. 지금 뭐 방산 우리 군비가 뭐 50조 원대인데 이게 100조 원, 150조로 늘어나도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게 대당 단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겠죠. 해외 수출이 잘 되면은 최소 30년에서 50년간 부품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무기가 나가면 원전 수출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 사자면 한국 원전 사죠. 그리고 SOC 건설, 뭐 도랑, 교량, 뭐 고속도로, 항만, 뭐 공항 그런 거 건설이 한국 업체한테 최우선적으로 온다고. 그리고 공산품 수출, 뭐 문화상품 수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군비 증강을 해도 경제가 안 무너지고 중국은 군비 경쟁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을 갖다가 이 북한, 중국 접경 저기 북한을 통일시키고 남북한 통일시키고 한국군을 북중 접경 지역에다 갖다 놓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전략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냉전 때 그 소련하고 미국이 중저가 무기를 왕창 자기 동맹국한테 뿌렸어요. 근데 지금 그게 70년 되니까 교체 시기가 돌아왔는데 러시아제 무기산 애들도 한국산으로 바꾸고 미제 무기산 애들도 한국산을 바꾸는 게 왜? 싸니까. 기술 이전 잘해주고 공장 지어주고 다른 투자도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방산 수출 2등, 전 세계 10등 안에, 10년 안에 세계 1등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북한 전역에서 지금 아사자 나오고 있고 평양도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해군이 계속 지금 동해에서 훈련하고 있고 참수작전하고 있고 서해에서 훈련하고 있고 휴전선에서 훈련하고 있고 이래 되면요, 중국군은요, 이제 북한군은요, 기름이고 뭐 식량이고 그 비축물자들 계속 끄집어내 써야 되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돼지고기 먹기 전에 피 빼는 작업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겠죠. 폭동이 일어날 거고 한국군이 들어가가지고 야 쌀 줄게 하면은 뭐 총 갖다 주고 쌀 바꿔가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그 북한 내파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울릉도 공항 건설하고 있고요. 백령도 공항, 흑산도 공항 건설하고 있고 서해 무인도에 미사일 기지 설치한대요. 그리고 이제 미 해군 총장이 항공모함이 서해로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제주도에다가 이 미군 기지를 설치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울릉공항, 백령공항, 미사일 기지, 흑산공항 완전히 이제 이 뭐가 됩니까? 제주도까지 하면은 서해안에 이 만리장성이 쳐지는 거예요. 서해안 전체가 만리장성. 앞으로 북한 열리면 신의주, 뭐 남포, 여기 저기 백령도 맞은편에 해주, 장산고 여기도 미군 기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서해 전체가 일렬로 만리장성을 치겠다. 그게 지금 미국의 전략입니다. 자, 미 항모전단이 제주도에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 해군 장성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한화 대우조선이죠. 그리고 현대조선, 한진조선
여기 둘러보고 함정을 대량 건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하고 갔고요. 자, 서해안에서 움직이는 배들이 주력이 3,000톤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군함은 10,000톤짜리 이지스함 큰 거 만들고 한국에서는 요 3,000톤짜리 요 서해안에서 움직일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뿌리겠다는 거지. 무인 함대도 만들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해에서 이게 3,000톤짜리가 군함이 돌아다니면 이게 상선인지 군함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스텔스 설계하면 어선인지 레이더로 봐서는 모른다. 서해안은 또 안개가 많이 끼니까. 그러면 대령과 청도에서 나오는 360척에 달하는 중국의 함정들이 뭐다? 서해에 갇혀가지고 못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무기 구매팀이 대거 방한해서 한국 무기 성능 평가를 하고 간다고 했는데 하고 갔는 건지 아직 안 한 건지 뭐 올 건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목록을 작성을 하고 가고 대량 구매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군이 전투할 때가 한반도하고 만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형 지형에서 맞는 무기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54조 미국 장갑차 사업 진출하는데 하나 디펜스가 개념 설계를 하잖아요. 예. 자, 미국이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왕창 사간다. K9 자주포 이런 것들 미국이 지금 실험 테스트를 하더라고. 그거 왜 테스트 하겠습니까? 뭐 사가려고 테스트 하는 거지 뭐. 자, 그리고 이제 로키드 마틴이 한국의 카이하고 FA50을 미 공군 해군에 납품하겠다고 한 500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대당 단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전 세계 경전 투기 시장까지 하면 한 1000대 정도는 팔리게 될 거고 FA50은 사간 나라들은 KF-22를 구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미군이 이 FA50 이 훈련기를 갖다가 한반도에서 경전 투기로 쓰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T7 레드호크라는 걸 샀는데 그게 반값에 덤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훈련기를 이제 카이 FA50을 살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만드는 모든 뭐 전투기부터 해가지고 함정까지 미국이 사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조만간에 벌어질 겁니다. 자, 윤석열 정권에서 한미 방산 FTA를 이제 뭐 체결할 거라는데 한국산 방산 제품이 미국산 방산 제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전문 용어로 RDP MOU라는데 연간 미국이 방산 물자 사들이는 게 420조 원치인데 그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뭐 미국 기업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연간 한 2,000개 정도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국이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미국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중 유럽산, 일본산이 많은데 그거 이제 한국산으로 다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연간 수십조 원의 부품 수출이 가능하게 될 거고 중저가 무기를 미국이 왕창 사가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 사가 가지고 어디 설치해요? 북한에 배치하는 거지. 북한에 주북 미군이 쓰는 거죠. 아, 그래야지 그 유사시 고장 나면 한국에서 부품을 공급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군은 지금 폴란드 평지에서 기갑전술 훈련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유사시 만주 평원에서 기동전술을 하는 거를 지금 훈련을 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의 친중 친북 세력들을 대북 송금, 암호화폐 이런 걸로 엮어 가지고 다 미국에 잡아갈 겁니다. 이재명이가 다음번에 그 이 구속영장 청구되는 게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데 대북 송금은 방탄 못 해줍니다. 이거 왜냐하면 미국이 보고 있거든. 민주당이 방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 전체를 세컨더리 보이콧 지정해 버리면은 민주당이 국제 테러 단체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테러 단체를 지원한 국제 테러 단체가 되니까 민주당 당원들 명단을 갖다가 한국 정부한테 받아가지고 인터폴에 넘기고 FBI 넘기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 경찰 검찰이 민주당 당원들을 의무적으로 체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미국의 그 미국에서 보고 있다가 민주당에서 방탄하는 국회의원들을 걔들 한 명 한 명 조질 거 아닙니까? 한 명 한 명 테러 단체로 낙인 찍겠지 테러범으로.
한 명 한 명을 세컨더리 보이콧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겁먹고 방탄 못할 겁니다. 자, 문재인이가 그 성남공항 통해 가지고 대북 송금했다 이런 기사 나왔죠. 문재인, 임종석이, 정의용 얘들 다 데려가.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 탈취 관련해 가지고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을 만들었는데 초대 국장을 한국계 최은영 검사를 앉혔습니다. 한국어가 잘 되니까 한국에서 오는 손님 맞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지금 재판 하나 들어갔죠. 이거 100만 원만 받으면 430억을 토해내야 되니까 당 통장이 정지가 되고 당사 팔아야 되고 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뭐 당 해체되는 거지. 천막 당사해야지. 당 해체되고 나면 뭐다? 한 명 한 명씩 잡아들이니까 한 명 한 명씩. 이재명이하고 뭐 문재인 일당들은 관타나무 가겠죠. 한 명 한 명씩 비리로 잡아들일 겁니다. 자, 일본을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바꾸겠다 하니까 진중권이가 최악이다 했는데 자기 마누라가 그 미와 쿄코죠. 일본 여자죠. 그럼 자기 마누라가 최악입니까? 예? 진중권이 서울대 나와도 이거 어영이야 어영 교수라고. 자, 서울대가 왜 어영이냐? 서울대 나오면 애들이 왜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냐? 그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없는 서울대에 6.25 때 298만 명을 보내서 우리 통일을 방해하고 서울을 약탈한 중국 공산당 수계 시진핑 자료실이 서울대에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미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토착 외구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토착 짱깨가 뭐예요? 민주당이죠. 좌파들 토착 짱깨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 자, 2027년까지 미제 순항 미사일 그 토마호크를 500발을 구입한대요, 일본이요. 자, 과거에는요, 북한과 중국이 한국의 군사 기지를 공격을 하면은 한국이 전쟁을 못했어요. 그냥 끝났다고. 근데 지금은 한국의 군사 기지를 공격해도 일본에서 미사일로 쏴버리니까 사거리 2,500km짜리로 쏴버리니까 한국의 이 군사 기지를 공격하는 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협력 파트너가 되면 한국이 미사일 폭격 공격 좌표를 주면은 일본이 폭격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 그래 될 거다. 일본이 미사일 구매해서 뭐 미국이 쏠 수도 있고 뭐 그래 될 겁니다. 자, 일본이 국방비를 2배로 올린대요. 그러면 지금 일본은 경제가 안 좋은데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요. 일본 기업들이 부자들이 탈일본 합니다. 일본의 방산업체들 100개 중에서 20개만 남고 다 철수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채산성이 안 맞거든. 한국이 60만 대군인데 방산업체 가동률이 56%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30만이면 30%가 안 되는데 그 돈이 안 되는데 그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다 철수했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 군비 증강을 하면은 미제 무기를 사는 거예요. 일본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지. 세금 올려야 되고 하면은 다 탈출하는 거죠. 한국은 군비 증강을 하면 한국산 무기가 저기 대당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수출이 잘 되지.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이미 국가 경쟁력이 넘사벽으로 그냥 게임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죠. 근데 한국은 디지털이죠. 거기다가 이게 아날로그, 그 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사회가 있고 디지털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식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사회가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그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한국은 지금 디지털로 넘어왔죠. 비행기 설계, 항공기 설계, 저기 선박 설계, 전차 설계 전부 다 디지털 3D 프린터, 3D 그 뭐 3차원 그래픽 이런 걸로 설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잔고장이 없고 일본은 지금 계속 지금 설계 결함 나오는 거 아니면 비행기도 설계 결함, 기차도 설계 결함, 저희 건설도 설계 결함, 선박도 설계 결함 계속 사고 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지식 산업 디지털 시대를 넘어가지고 유튜브 가지고 이게 지식을 나누는 지식 산업 시대로 넘어갔고 거기다가 지금 인공지능의 로봇 산업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라면 끓이는 기계, 비빔밥 만드는 기계가 지금 보편적으로 깔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석기하고 청동기가 싸우면 청동기가 이기고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싸우면요 철기가 이겨요. 그 생산량을 못 따라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이 붙으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세계를. 한국하고 일본은 이미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주한 미군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일 미군이 주북 미군으로 주둔지가 바뀌니까 일본의 미군들이 쓰던 돈들이 북한에 떨어지겠죠. 일본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뭐 단편적인 예로 한국의 현대차가 북한에서 제네시스 1억에 만들던 걸 북한에서 5천만 원, 3천만 원에 만들어가 전 세계 판매는 혼다, 도요타 다 망하겠죠. 그러면 일본 기업들은 일본에서 망하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이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기업이 없는 기업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어?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혼다, 메이드 인 코리아 소니, 메이드 인 코리아 도요타를 수입해서 사다 써야 돼요. 그러면 일본의 부품업체도 한국으로 와야겠죠. 그게 끝난 거예요. 일본은 한국인 관광지로 전락하게 된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 유럽은 전기세가 10배가 올라가니까 프랑스에서 바게트 빵을 못 굽는데 오븐에 전기값이 올라가지고 유럽 산업이 전멸이다. 자, 지금 독일이 지금 230억 원짜리 독일 장갑차가 무더기 결합니다. 이거 18대가 동시에 결합 났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산대. 유럽이 한국산 원전, 한국산 에너지 수송선,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게 될 겁니다. 독일 경제가 지금 붕괴되는 게 130조 원을 군비를 증강을 해가지고 주변국한테 국방비 지원했어요. 근데 그걸로 독일산 무기를 사면 되는데 폴란드나 이런 애들이 독일에서 돈 받아 한국산 무기 산 거야. 그 돈, 독일 돈이 한국에 온 거예요 지금. 폴란드 거쳐가지고. 그리고 지금 독일이 에너지 전기 보조금을 수십조 원을 작년에 줬는데 올해는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독일이 군비 증강하면 500조던데 탄약만 한 100조에서 200조 별도로 사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전차 장갑차 한 대가 230억이에요. 한국의 한국의 저기 AS21 레드백 100억이야 100억. 그 저기 독일산 전차 뭐 최신형 전차 한 대 300억, 한 대 300억. 한국 K2 100억이야 100억. 지금 수출이 잘 되니까 대당 단가가 자꾸 떨어지면 뭐 60억 50억 대당 단가 떨어지겠죠. 그럼 독일산 사느니 한국산 사다 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완전히 지금 경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를 만들 수 있나요? 300억 주고 전차 장갑차를 만들 수 있으면 다행인데 300억 줘도 못 만들어. 중소기업이 다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결국 한국산 K2, K9 사다 써야 되는 거예요. 독일도 한국산 KF21 사다 써야 되는 거고 그래 되는 겁니다. 한국산 탄약 사다 써야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이제 앞으로 한국산 뭐 그 선박, 에너지 수송선, 원전, 한국산 무기, 한국산 제품을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한국이 이제 전 세계 이제 G2로 올라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친중파, 친북파를 전부 미국이 싹쓸이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에 다 데려갑니다. 대북 송금을 엮어가지고.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하니까 타인을 위협한다고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제 광고비를 글로벌 디펜스 뉴스 메인 채널은 광고비를 빼버렸습니다. 종북 주사파를 괴롭힌대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후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채널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 영상 차단되고 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진흥원이 전남 나주에 있는데 거기서 이 보수 우파 채널들 신고하고 뭐 여론 조작하고 뭐 그래 한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하실 때 여기 까만색 종 모양 있죠? 전체 요거를 클릭해야지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이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